오늘도 재회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연애노가 도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전문가가 끼어들 필요가 없는 쉬운 난이도에서의 제 방식을 설명드릴 건데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아무리 쉽다고 해도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싶은데 간혹가다가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쉬운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인 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가 일대 내가 얼마만큼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을수록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고요. 현재 연락이 차단되어 있는지 아닌지. 재회를 원하는 상대방과 헤어진 상태라도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 경우는 당연히 더 쉬울 거고,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장이 오는 경우, 그리고 차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방식을 사용해 볼 만한데요. 상황 분석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붙잡았는지, 지금 연락이 차단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선은 헤어졌으니까 공백기가 생성이 되죠. 무엇을 해야 될까? 내적 외적 업그레이드, 낯선 캐릭터를 나한테 대입하는 거. 설명을 드리면 내적 업그레이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운동이라던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몸의 밸런스를 쳐주는 거고요. 내적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학생이면은 자기 성적 관리라던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일과를 보내면 되고, 회사원이라면 자격증 등을 취득해서 조금 더 높은 스펙, 높은 연봉, 이직 등을 고려하는 쪽으로 자기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시도를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걸 열심히 할 때 훨씬 더 좋은 방향성으로 발전되거든요. 쟤는 공백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혹은 2달, 그리고 정말 길게는 6개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기간이 2주에서 2달 정도 될 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시점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이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전환적인 시점은 2주, 그리고 4주차, 6주차, 2달, 2주 단위로 끊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장문이라던가 많은 문장을 써서 보내시면 안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조건 5글자 이내의 메시지만 보내요. 그렇게 보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대답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내가 많은 문장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연락을 하는지 알게 되니까 재회 의사가 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회피적인 적이 남아있을 때는 답장 하기가 꺼려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답장 하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죠. 5글자 이내 안부 메시지를 보낸다면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선뜻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 답장을 보내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덜 쓰게 되기 때문에 답장이 올 확률을 훨씬 더 높이게 되는 거죠. 예시를 들자면 잘 지내? 안녕? 어떻게 지내?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짧게만 보내시고 상대방이 이제 답장이 오냐 안 오냐를 판가름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답장이 오지 않는다, 그럼 아직까지 회피도 또는 혐오도인데,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5글자 이내의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대답을 분석할 때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바뀐 것도 어느 정도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라서 좀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프로필 사진이 변경되었는지 아닌지의 유무, 메시지에 대한 반응 시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6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보통 1시간 이내로 답변이 올 때는 5번의 대화 끝에 만나자라고 상대방한테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내용은 제일 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용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보다는 제가 앞서서 얘기한 프로필 사진 그리고 응답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게 상대방의 서브텍스트를 읽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에요. 1시간 이내 응답이 오면은 한 70%는 제 경험상 만나자라고 했을 때 꺼려하지 않고 나왔었거든요. 5번 이내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만 전달하시고 상대방과 약속을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속을 잡았을 때 1시간 이내로 상대방과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1시간이 더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내가 서운했던 것, 그리고 내가 변명하고 싶은 것들을 주절주절 늘어놓게 되는데,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되고 피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하소연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풀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는 서로 뭔가 통하는 것 같더라도 다음날 상대방이 냉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날의 기분에 취한 어느 정도 몰입된 상태에서 서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은 풀리는 감정이 생기는데, 이게 집에 와서 현재 의식이 다시 생성되고 나면은 원래 불편했던 점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 좋았던 감정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났을 때 너무 많은 얘기를 절대 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어떤 의사를 전달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나는 너랑 잘 맞았고 아직까지 잊지 못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다시 너랑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답을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 안에 생각해보고 내가
그때 연락을 할 테니까 알려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밀고 빠지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낯선 모습으로 연출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상대방을 만날 때 내가 만약에 좀 양아치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했다면 약간 수트를 입는 차림을 보여줘도 돼요. 이걸 왜 하느냐면 상대방은 나한테 고정적으로 헤어진 이유랑 결합된 고정적인 관념, 부정적인 관념이 어느 정도 나랑 결합돼 있거든요. 내가 낯선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내 연인이 나를 보자마자 그 부정적인 관념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낯선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나를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랑 헤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호기심이 되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난이도에서 재회를 성사시키는 세 가지 포인트는 아래와 같아요. 첫 번째는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지 차단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5글자 이내로 메시지를 보내고 5번 안에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5글자 이상이 되어도 안 되고 5턴 이상으로 대화가 길어져도 만나자라는 약속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상대방이 나에게 있는 주된 갈등을 해결하는 걸 변명이나 어떤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해서 해소시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조금 생소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내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한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오늘 가장 쉬운 난이도에서 제외 전략을 알려드렸는데, 이 케이스에서 제외가 되는 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재회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